가슴이 너무 커서 오랜 시간 동안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도 우리 사회에서 선뜻 가슴 축소 수술을 받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슴 수술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수술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데요. 사실 가슴 축소 수술을 고민한다고 주변에 얘기를 하면 가슴이 크면 좋지 뭐하러 줄이냐 라든지 어디 가서 보여줄 것도 아닌데 뭐하러 수술을 하냐 이런 식의 부정적인 반응들을 대부분 만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가슴이란 부위가 밖으로 노출되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당사자가 직접 겪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주변의 따뜻한 이해를 구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가슴이 너무 크게 되면 그 무게 때문에 겪게 되는 신체적 고통은 물론 피부 질환이나 정신적 스트레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에 반해 주변의 이해와 관심은 턱없이 부족하고 또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외로운 고민을 혼자 짊어져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학생 때 가슴이 지나치게 커서 고민하는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데요. 친구들 앞에서 옷을 갈아입기에도 신경 쓰이고 체육 시간을 꺼린다거나 자세가 꼬부정해지기도 하고요. 또 소극적인 성격이 되어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아주 큰 분이 축소 수술을 받지 않고 그냥 버티면서 임신, 수유, 노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면 그 결과로 가슴은 훨씬 더 많이 커질 것이고 이에 따른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훨씬 더 클 것입니다. 하지만 축소 수술을 받았다고 가정해 본다면 축소 수술 후에는 가슴이 작아진 만큼 유선을 절제해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유선 자체의 절대량이 현저히 줄어든 상태이니만큼 설령 나중에 출산이나 수유로 인해 가슴이 다시 커진다고 해도 그 정도는 훨씬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다시 커진다 하더라도 수술 전보다는 훨씬 덜 커지고 덜 처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불편감도 대부분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저는 축소 수술이 단순히 예쁘냐 아니냐의 심리적 문제만을 다루는 수술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슴 축소 수술은 기능적 불편과 고충을 해결해서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술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축소 수술의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축소 수술을 꺼리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가슴 축소 수술은 위험한 수술이라는 인식 때문인데요. 물론 축소 수술이 다른 수술에 비해 난이도가 높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수술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위험한 수술은 아닙니다. 우선 축소 수술은 흉곽이나 복강내를 수술하는 것처럼 내부 장기를 수술하는 것이 아니고요. 같은 가슴 수술이라 하더라도 보형물을 넣는 유방 확대 수술보다 통증도 덜한 수술입니다. 가슴 확대 수술은 근육을 박리해서 이 아래에 보형물이 들어갈 공간을 만드는 반면 축소 수술은 갈비뼈 위의 근육 그리고 이 근육 위에 있는 유선과 피부를 수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쪽의 근육은 전혀 건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축소 수술은 내부 장기나 근육을 전혀 건들지 않고 수술하기 때문에 위험도나 통증 면에서도 이런 수술들에 비해 훨씬 덜한 수술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슴 축소 수술은 엄밀히 말해 내부가 아니라 외부의 피부와 유선을 수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수술이 아닙니다. 단 수술 범위가 넓고 절개선이 길어서 이를 하나하나 봉합해야 하는 섬세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의료진의 시간과 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수술일 뿐인 거죠. 미국에서는 가슴 축소 수술이 매우 흔한 성형 수술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미국의 경우 연간 수술 건수를 살펴보면 1년에 10만 명 정도가 이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가 3억 5천만 명 정도 되니까 인구 비례를 따져 유추하자면 우리나라 인구를 7분의 1 정도라고 할 때 약 15,000명 정도가 해마다 가슴 축소 수술을 받는다고 할 수 있겠죠. 축소 수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조금은 해결이 되셨을까요? 축소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